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도 힘내시라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5일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임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영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 개발 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 담당입니다. 김지훈 관광축제 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 관광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관광가 세출 예산은 114억 7,941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관광 수용태세 확립 분야에서 신규 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운항 장려금 6천만 원과 강원 관광재단 출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관광 역량 강화 분야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의 후속 사업으로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조 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랑원 생태 탐방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바다 항기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에 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해변 안전시설 확충 분야에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지원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및 등대 및 외용지 해수욕장에 대한 현황 조사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포와 사랑의 행사 운영비로 민간 행사 보조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비로 7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설악동 신규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비로 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 수용 실태 확립을 위한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으로 관광 안내소 관리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등입니다. 250쪽입니다. 적극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 사업비로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속초관광 월간 웹 매거진 제작 홍보비 1,700만 원,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상 제작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동해안권 상생 발전 협의 운영을 위한 공동 마케팅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 사업비로 1억, 외국인 개별 관광객 전용 관광 택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종합관광 안내 시스템 관리 운영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사업비로 대표 관광지 VR 서버 구축 1,800만 원, 이북 솔루션 도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하는 분야 사업비는
청초 누리를 포함한 9개 축제에 13억 1,300만 원으로, 이중 신규 축제로는 청초 호수공원 북측 일원에서의 청초 야행 대응 사업비 9,7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남 호수익길 수변공원 소규모 공원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가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관광가 예산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한 45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대부분이 이제 설악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첫 질의에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산들 좀 뭐 큰 것들이 많은데 247페이지 좀 볼까요, 과장님? 우리 맨 상단에 보면은 설악동 신규 교통수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올라왔어요, 그죠? 5억. 예. 지금 그동안 우리 설악동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떻게 보면은 여름 성수기 단풍철의 교통체증이죠.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시기에는 또 행정력이 동원돼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은 그 시기에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또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설악동의 도로상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교통체증은 발생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변목 현상이 생기니까 소공원 쪽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 끝에 설악동 신규 교통수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를 통해서 대체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려고 이번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심의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트램이라고 이제 정해놨어요. 트램이라고. 물론 몇 년 전인가 그 모노레일 사업도 한번 사업 제안을 통해서 검토가 됐었는데, 모노레일하고 트램하고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틀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또 트램보다는 또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구조상, 그래서 이제 트램에 대한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과연 트램을 설치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이제 법률적인 부분, 예. 그 다음에 기타 설계상의 부분,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겠다라는 게 지금 사업부서의 의지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좀 덧붙이면은, 꼭 트램만 국한되지 말고 트램 외에도 모노레일은 한번 검토가 됐었으니까 예. 제천 오더라도 트램 외에 친환경 교통수단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트램만 하지 말고 가업 지시를 하실 때 트램 플러스 그 외에 교통수단도 한번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해주자. 뭐 코끼리 버스라든지 코끼리 뭐 전기 버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래서 교통체증을 피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설악동 일원과 소공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하자. 네. 트램 하나만 국한되지 말자. 예, 예. 이 얘기를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소공원까지 교통차 그 관광객들 차량이 올라가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트램이 설치가 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 50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은 용역 결과를 통해서 또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과장님, 이 500억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그래서 자체 저희- 재원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기 어디나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도 좀 의지가 있어서 이제 어떤 이제 요거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저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도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관광 기능 자금이라든지 국가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네, 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가요? 우선 근데 저희가 당초에는 설악당 재건 사업에다 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뭐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재건 사업에 담기는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제 이 타당성 영역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우선은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국내 국립공원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국립공원 인접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이 공통적으로 돼 있는 그 지자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고민들을 할 텐데 국립공원 내에 이런 트램이라든지 기타 유사 교통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주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쪽이랑 행정적인 뭐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 공조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주시의 그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보 공유를 좀 하고 모니터링을 있습니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동대응 할 건 하고. 네, 네. 그럼 이제 국립공원 내에 뭐 기존의 케이블카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신규 교통수단은 최초의 사업이라 이거죠. 그렇죠. 예, 하게 된다고 하면. 예. 그럼 이번 영역을 통해서 그러한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갖고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죠? 예, 예. 지금 아직까지는 뭐 용역 단계인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트램이 시작이 어디서 되는 거죠? 트램 우선 시작은 저희가 이제 그 설악 국립공원 내 예. 반은 국립공원 내고 반은 저희 일반 지구이기 때문에 한다고 치면 소공원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걸로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소공원이 저기 하차장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차장, 승차장이 이제 같이 승하차장이 되는 이제 거죠. 소공원이 승하차장이 돼야 되는 이제 것이죠. 그 BC지구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고 올라가셔야 되는 네, 거죠. 주차를 하고. 차 갖고 올라가실 분들은 또 올라가시고. 뭐 교통체증을 그렇지만도 감수하고. 예, 이제 그죠? 그렇지만도 최대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소공원 올라가는 그 편도 1차선 도로 켄싱턴 그 호텔 앞에 그쪽을 네. 통제를 하질 않고 그쪽을 열어둔 상태에서 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 상에다가 트램 레일을 깐다는 걸로 저희는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로 중심에다 까는 게 아니고 그 아니, 주도로 옆에다 주도로에다. 깔아야 되는 거죠. 차들은 다니게 해야 되니까. 차선이니까 차량과 예. 트램이 같이 갈 수 같이 있는 갈수 혼용, 있게. 혼용, 예, 혼용. 그 뭐 유럽이나 기타 등등처럼 그렇습니다. 도로 가운데 네, 그 이제 트램을 깔아갖고 그 위로 차량도 다니고 트램도 다니고 네, 그 트램이 다니는 시간들은 조절을 해서 차량 다니는 데는 뭐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끔 하고 그런 이제 계획이라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 부지 필요 없이 도로 위를 활용을 하니까 사업비에 대한 절감 효과는 있겠네요. 네, 하여튼 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새롭게 뭐 부지 사업 부지를 매입이나 확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그런 아니에요.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BC지구 주차장에다가 차는 세워놓고 소공원까지 이제 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양양공항 국내선 운항 장려금은 이제 저희가 지방 분담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두 개의 노선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이제 한 70%를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이제 연관된 인근 시군에서 10%씩 예, 10%씩. 부담하는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양양공항이 굉장히 활성화되긴 했어요. 예, 좌석이 없을 네,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요즘은 뭐 할인 정책을 안 쓰고 있죠. 할인율은 적용하는 게 이제 뭐 시간대별로는 할인율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예, 네. 없습니다. 예. 네. 영랑호, 영랑 호수길. 네. 요즘 데이터 쭉 내고 있죠? 하루 통행량, 통행 네, 이 모니터링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떠신가요? 현재까지 저희가 시민들 호응이? 시민들 대부분이 뭐 일부 반대하시는 뭐 시민들도 계시지만 어떤 그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예, 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네. 관리원이 3명이죠? 저희가 전체 4분이십니다. 네 분이고요? 팀장까지 해서. 네. 네네. 예. 아무튼 안전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거기 또 보니까 또 행사도 잡혀 있어요. 2,200만 원이. 네,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한 소규모 공연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2회 정도를 네네. 호수 윗길에서 하는 걸로 공연을 좀 이제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 이제 조류 모니터링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사할 거죠. 예, 저희가 현재 1년 주기로 해서 이제 3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2021년 3월부터 해서 2022년 내년 3월까지 1회차가 이제 끝나면 그다음 다시 연속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23 그러니까 3년 차까지 22에서 23, 23에서 24년까지 3년 차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할 계획입니다. 네, 운영 관리하는데 만전을 좀 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속초 시민들의 쉼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네. 철저히 해주시고 네. 또 생태계 차원에서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애국인 개별 관광 전용 운영비가 이제 6천이 올라왔는데 그 홍보물 제작하고 이제 홍보 마케팅으로 3천이 증가된 5천을 하셨고요. 네. 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애국인 유치 동영상 콘텐츠 제작도 2천을 했어요. 네, 네. 그 어떤 면이 틀린가요? 홍보 마케팅하고 콘텐츠 제작은 별도로 들어가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어떤 걸 SNS 통해서 네. 이제 그런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이제 한국어권하고 영어권을 제작을 해서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전문적인 그런 데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그거 이제 자꾸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 제작된 영상을 전달을 해서 이네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왜 같은 사무 관리비인데 예. 품목이 달라서 따로따로 났나요? 예, 다르기 때문에 과목상의 수용비와 이런 용도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목적상에서 집행할 수 있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네, 홍보 마케팅은 도비를 매칭을 한 거고 이제 동영상 콘텐츠는 전액 10위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전체 거죠? 도비 12 매칭 사업 중에서 네네. 같이 한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애국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은 네. 유치는 전액 10이고 예.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마케팅은 도비 매칭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예, 그게 예. 이걸 홍보물 제작할 때 동영상도 같이 그쪽으로 넣으면 안 돼요? 영상 제작하고 또 이제 사업 업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제 홍보물 업종이 인쇄와 이쪽은 영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 업체가 같이 할 우리 수는 한 해 없습니다.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주춤하겠지만 외국인 개별적으로 관광객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몇 명인지 그 데이터 나와 있나요? 예, 예. 잠깐만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자료로 예, 제가 요구를 자료를 할게요. 별도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국제 관광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또 성과가 비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투자한 만큼 무슨 반대급부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성장이 돼야지 않겠는가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희 보니까 올해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2020년도에는 한 2,260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는데 올해 10월 달까지 집계 보니까 한 822명 정도가 지금 방문한 걸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고 인근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유럽 대사관 예. 행사를 매칭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예. 흡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연계해서 금강산 관광도 있고 통일 전망대 네. 해서 속초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네, 그냥 그렇죠. 고성군하고 아니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외국 네네. 대사관하고 연계해가지고 네. 이제 상품 구성을 하는 거죠. 연계해서 네. 고성에 없는 속초의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같이 뭐 인근 지자체까지 같이 해서 상품을 네.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네. 같이 우리가 이제 고성에 없는 시설을 우리 이제 속초 인근이기 때문에 속초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 연계 사업을 네.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청초 이제 야행이라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청초한이 힐링 정원 예, 이 힐링 정원. 지금 굉장히 지금 하고 있죠. 네. 반응이 지금 올해 시민들 괜찮던데.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으면 저희 계약 기간은 올해 아니지만 내년 한 구정 때까지 정도 계속 이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더 덧붙여서 속초 양행이라는 행사를 하겠다. 야행은 북측 쪽으로. 지금은 이제 엑스포 중심이었고, 근데 내년에 예산을 새로 신규 사업을 하는 거는 북측 쪽에. 북측 쪽으로. 예, 북측 쪽으로 조금 어두운 쪽이 있기 때문에 아, 그쪽을 좀 데크도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데크 방향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선을 그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회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랑호 이제 우리 그 조성한 게 일명 생태 탐방로예요, 그죠? 네, 네. 한번 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태 탐방로일 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생태 탐방로. 네? 생태 탐방로. 예, 예. 생태 탐방로가 네, 어떤 네, 거냐는 네. 말씀이시나요? 네. 이제 뭐 있는 그대로 저희 영랑호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뭐 동식물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어떤 저희 호수 윗길이라든가 야외학습 체험장 이런 데서도 뭐 같이 볼 수 있는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그네들을 어떤 볼 수 있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생태 탐방로라는 명명을 갖고 새로운 상황들을 이제 제가 시설물도 설치하고 좀 다시 그 시설들을 또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이름을 명명한 것에 맞게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좀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깝게 걷는 것이 생태 탐방로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안내라든가 예. 뭐 철새면 철새에 예. 대한 어떤 소개를 좀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식물에 대한 이제 말씀들 해주셨죠. 그러면 영랑호 저변에 있는 식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시민들에게 좀 더 눈으로 가까이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그 조류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양환경 영향 평가를 저희가 몇 년 차 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환경 영향 조사는 당초에는 이제 1년이었습니다. 네. 1년이었는데 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하고 저희가 해역 이용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사업 종료 후 3년을 더 하도록 3년간 3년. 그렇게 네. 한다. 네. 네. 그러면 추후에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살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뭐 저감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받아서 연구하는 데가 어디인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데이터라든가 변화의 상황들을 잘 할 수 있는 기관 선정이 네, 좀 잘 돼야 되겠다. 네. 예,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이제 야외 코인 샤워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지금 현재 전년에도 1억 투자가 됐었죠. 네. 지금 현재 몇 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야외에. 야외 코인 샤워장 장소는 지금 두 군데가 진짜 저기 정문 쪽하고 남문 쪽. 남문에 제일 먼저 세워놨었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정문 쪽에 올해 두 개 기둥에 이제 4개씩 설치를 했고요. 네.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모래사장에다 하나 그렇게 이제 안에다가 한 게 아니라 모래사장에다가 그냥 인근에 해서 바로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보면서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샤워를 하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놀이하는 분들의 어떤 동선이라는 부분들이 네. 짠물에 젖어 있는 거고 이제 샤워하고 깨끗하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야외코인 샤워장 설치가 계속 3년차 예,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 한편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시설을 좀 설치할 때 네. 잘 전체적으로 좀 기획하셔가지고 한 번에 구비하시는 게 왜냐하면 매번 그러니까 해수욕장은 매번 공사 중인 것인가? 간단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245쪽에 아까 해수욕장 현황 조사로 이제 5,900만 원 네. 되어 있는데 이게 등대 해수욕장하고 애용치 용체 해수욕장 해수욕장까지 같이 두 군데라고 말씀을 속초 해수욕장 포함해서 속초 해수욕장 예, 예. 포함해서 네네네. 현황 조사 어떤 현황 조사를 하는 이게 이제 겁니까? 해수욕장에 대한 전반적인 주기별로 3년에 한 번씩 어떤 이제 해수욕장의 그 변화된 추이라든 걸 이제 관리를 해서 이것이 과연 해수욕장으로서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네. 폐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주변에 자연적인 어떤 그 침해라든가 뭐 모든 이런 것에 것들 대해서. 다 네.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아,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네네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19년도 했고, 19,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또 다시 예, 네.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수욕장이 저희가 상당히 사실은 그 작죠. 동산 자체가 상당히 작고 그런데 오늘 이 예산에서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해수욕장은 정말 참 작고 어떻게 보면 소박한 상황인 건데 이 상황이 마치 커다란 어떤 그 유흥 오락 대기업이 하고 있는 네. 상황들처럼 자칫하면 자연적인 환경이 너무나 인위적으로 좀 조작되어지는 상황들의 계획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어떤 거 하나 설치한다, 뭐 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제 해수욕장 네.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해수욕장을 통한 관광의 상황을 우리 속초는 주어져 있는 이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떤 해수욕장을 원하는 것인가를 한번 속초 행정에서 침잠해서 한번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연구 용역이 좀 나가야지만 우리 체질에 맞는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네.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도 담아서 저희가 네. 하여튼 뭐 나름대로는 용역하고 나서 밑그림을 잘 그렸다는 그런 걸 좀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행정과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네. 속초시 관광이나 해수욕장 전체의 어떤 그런 계획과 기대감과 그냥 멀찍이서 연구 영역하고 있는 그 분들의 어떤 사고나 이런 기대감하고는 좀 차별화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얼마나 좁히는 것인가가 결국 행정의 좀 노력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존경하는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거전이 관광과 우리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를 만드시기 위해서 올 한해 과장님이야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제 예산 관련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 예산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정책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1쪽에 속초해수욕장 이제 수상관리 요원 급여부터 해서 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상관리 요원들께서 이제
우리 여름 시즌에 배치가 되시면 예. 시즌 이후에는 며칠 동안 더 연장 배치가 되시죠? 이렇게 기본적인 기간 동안에는 한 45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해수욕장 개장 전, 개장 후 한 일주일씩은 이제 그 속초 해수욕장과 등대 외용체 해수욕장에 네. 한 3분 정도씩은 개장 추가로. 전으로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예, 개장 개장 전으로. 전. 그럼 개장 전에 한 2주일 정도 더 연장하는 건 어떠세요? 2주 전에. 정도요? 개장 전에. 아. 개장 전에 사고 예, 위험이 예. 좀 보니까 그렇죠.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개장 네. 후보다. 예, 예. 개장 전에 오히려 좀 스탠바이를 좀 제대로 좀 해놓는 그러니까 게 개장 어떨까? 전 2주일, 또 개장 후 전에. 또 예, 그래서 이제 관리 차원에서 네, 좀 네, 해주시는 네.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관리도 해주면서 이제 안전대책 수립도 그 기간에 이제 같이 겸해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안전관리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권을 좀 검토하도록 드리려고요.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영농 호수길은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슬이 맺히니까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네. 그럼 뭐 대책이 있습니까? 바닥? 저희가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이게 다른 도시들은 다 문을 닫아요. 그 시간에 저희가 이제 네, 네. 겨울에 추우니까 한 7시부터 9시까지가 살짝 이제 이슬이 맺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는 문을 닫기 어려워서 이제 야자 매트를 깔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또 미관상에 또 보기 싫어서 저희가 거기 아침에는 저희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걸로 이제 자, 미끄러우니 저도 이제 조심하십시오. 시간이 주어진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 전체적인 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예.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예. 처음 진입하는 계단, 네, 네, 양쪽 네. 계단 쪽. 네, 네. 계단이 많이 미끄러워서 예. 노약자나 우리 어린이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사고로 좀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은 안전요원이 계시니까 내려가는 계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거긴 지금 시급하게라도. 열선을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조치를 좀 해주세요. 함유 열선에서 전기가 들어가서 다 네. 말라버려서 이제 네. 그 안전하게 네. 계단을 거기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관광 기획 담당님도 여기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설악하고 이제 금강 연계개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도 만들어주는 일단 담당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인근 지자체보다 좀 더 선점을 좀 할 수 있는 게 원산이란 말이죠. 북한의 원산, 네. 원산과의 이제 관광 교류 활성화 대책도 지금 신성장 사업가가 이제 직제 개편이 되면서 또 이제 이동이 있어요. 그쪽과 관련돼서 남북교류 협력기금 또 사용 여부 또 북한의 정치 상황이 좀 변하는 걸 봐야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원산과의 교류는 속초와 원산은 그 두 도시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걸 좀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십사고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에 이제 온천이 있어요. 온천이 있는데 그 지금 어르신들 위해서 또 좋은 일도 해주시고 계시고 그 뭐 특정 업체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가격 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가격 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일반 지금 인근 다른 지자체의 콘도의 그 목욕 시설 같은 경우는 평균 5,000원을 이제 그 부과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 또 100원을 DC를 했어요. 4,900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주 잘 돼 있는 그 리조트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도 예. 이런 부분 뭐 정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도 좀 자연스럽게 온천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죠. 이건 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네, 네. 설악동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돼서 좀 한 말씀 좀 이번에 드릴게요. 네. 여름 성수기 그리고 가을 성수기 때 교통대책 관련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현장에서 많은 근무를 해주시고 계시고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공영주차장과 관련돼서는 기간제도 투입을 하셔서 잘 관리를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차장 밖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제 수신호는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신호하는 건데 횡단보도 일시 정지 구간에서는 일반인이 이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신호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도로 밖으로 나왔을 때 네. C직으로 이제 B1, 2에서 이제 C직으로 그 회차를 시켜서 좀 이렇게 안내하는 그 역할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교통과에서 오전에 그 교통관리 대책을 이제 수립하라고 관리를 하다가
2시 이후, 3시 이후가 되면 중앙시장 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네, 네. 그랬을 때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 부분도 교통과에다가는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교통대책 수립을 하실 때 그 공백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들께서 상당히 좀 불만의 목소리가 갖는 게 어떨 때는 C지구가 완전히 만차가 안 됐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C지구, B1, 2에서 맴돌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C지구까지 가지 않고 설악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교통대책 수립을 하실 때 같이 좀 그 겸해서 교통과하고 예, 좀 예. 연계해서 협의를 좀 잘 좀 해주십사고 부탁드릴게요. 예, 내년에 저희가 교통과에서 수립할 때 저희도 저희 부서와 같이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지금 네. 저희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속초 관광 패스 문체 공모사업 대한민국 이제 테마 여행 10선 일환으로 추진돼 있는 거 아시죠? 택시. 예, 택시 그 올해 내용을 사업- 들으셨죠? 올해 사업으로. 네, 올해 사업, 예, 택시.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별로 원래 취지대로?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뭐 데이터는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아, 네, 네.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네, 예. 속초 시티 투어는 이제 제가 이제 3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영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속초시에 다시 찾는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속초 만들기 같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도 있듯이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지금 관광공사 만드는 부분 있죠? 네, 네.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네. 관광재단 출연금 3천만 원은 그거는 도관광재단 도죠, 도. 네네. 거기 도에 우리가 예, 시군별로 18개 시군별로 3시군당 3천만 원씩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영남고 부교를 만들었는데 그 민원 사항이 뭐가 들어오던가요? 민원상이 지금 이제 그 김명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부교가 약간 미끄러운 이제 진입 부분과 미끄러운 것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도교 쪽에는 이제 열선을 처리하는데 부교에 미끄러운 것은 뭐 어떻게 뭐 야자매들 깐다고 하면 또 어떤 이제 시각적인 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한 9시까지 그 이제 미끄럽지 않도록 9시까지는 저희 안내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거기서 안내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과장님.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런 거를 지금 미끄럼에 대해서 많아요, 민원이. 거기는 좀 짧은 산책길이라 뭐 이렇게 등산화 신고 가는 데도 아니고 일반화 신고 가는 데인데 미끄럽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 단계나 시설할 때도 그걸 좀 예측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돈을 들이고 또 뭔가를 또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하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수시로 예. 이제 마포로 이제 마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괜히 예. 그렇게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좀 그렇지 않아도 좀 제대로 하자라고 싶어. 또 한 가지 민원이 뭐가 있냐? 화장실을 많이 찾아요. 제가 화장실을 주차장에다가 이제 우리 주차장? 예, 주차장에다가 화장실 안내를 좀 프랜카드를 좀 개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호수익길 강당 들어가는데도 이정표에다가 안내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이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는 거를 신설을 했죠, 과장님? 대형 주차장은 새로 이쪽에 반대편 거기에서 쪽에는 보시면 거기에는 그 가기 전에 그 전에 저희 자전거 스토리 있던데 거기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화장실이 있어서 저희가 그곳을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요. 예. 주차장에도 영랑호 그쪽에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은 괜찮은데 그죠? 네. 우리 팻말을 좀 크게 좀 달아 놓으셨나요? 예, 화장실을 몇 미터라고 저희가 주차장에다가 크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한두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이거 좀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예.
뭔가 대책이 좀 좀 더 있어야 추가로 되겠다. 저희가 그러면 그 시각적으로도 볼 수 안내할 수 예, 있도록 예. 조금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수영장 이쪽에 우리 집 주차장 이 남쪽에 있는 그쪽에 옛날 화장실이 없었었나요? 옛날에 본 것 같던데. 어디 저기 옛날 수영장 자리 말씀하시나요? 예예예. 거기는 그게 저기 영랑호 리조트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거는 없었던 잘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지 않아서 예. 그러면 화장실이 우리가 자전거 스토리 있던 곳이 맞는지 이쪽 수영장 지금 이쪽이 맞는 건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그쪽에 자전거 스토리 있는데 저희가 예. 저기 시설을 해서 영구적으로 화장실을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그 잔디광장 지나서 바로 내려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쯤 될 거. 예. 한 150m? 그렇죠. 예, 그 정도. 화장실 얘기, 미끄럼하고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게 이제 우리 생태 조사인데 조리만 할 건 아니죠? 우선 해양환경 영향평가?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해서는 저희 문헌이나 이런 실질적인 조사에서 저희 영랑호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류는 이제 육지 부분이고 해양 보호 생물 종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하실 거죠? 이거는 그 항목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조류에 대한 모니터링, 개체수와 종과 개체수, 그 다음에 이 조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류도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전중해서 이제 저희가 예. 전문가 강원대학교의 산하에 조류 연구 전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류 말고 이거 우리 수중 생태계는 수중 생태계도 저희가 전문 용역사에다가 이것도 지금 이제 1년 단위인데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전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 만들기 전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 해서 저희가 동해지방수산청에다 해역경 협의할 때 예. 그런 자료가 다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과장님. 예, 그게 그게 기준이 기준으로. 돼서 종과 개체수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질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게 돼 COD, 있습니다. BOD, SS.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장초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들이 부교로 인해서 막히느냐, 흘러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틀림없이 하여튼 하셔야 됩니다. 9개, 그러니까 조류 빼놓고 조류 외에도 저희가 기본적인 게 9개 항목이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의무사항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죠. 네, 거기다가 항목을 하나만 더 선택을 좀 해주실래요? 우리가 여기가 썰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닷물에 염분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위생과도 염분 농도를 측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염분 농도도 좀 항목에 좀 하나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염분 농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천 밑에 네. 그 다리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염분 농도도 좀 시험 항목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우리 그 의료원 앞에 데크 놓는 건 언제쯤 사업이 시작됩니까?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올해 안으로 다 종료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 너무 크게 안 해도 사람만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그렇습니다. 정도로 예. 이쪽이 풍경들이 괜찮거든요. 실은 여기 흙길이 있었어요. 여기. 그 안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예. 근사치로 흙길도 있고 그리고 또 맞아. 지금 저희가 데크 만드는데도 예. 발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이미 기존에 이제는 다니시는 있었는데 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런 흙길을 안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데크를 놓는 거고 이 영남동에서도 그 데크에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아무래도 북부권은 조금은 더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교도 부교지만 그 데크에 대한 이 낭만적인 것과 거기 포토존도 될 수도 있고 그 포토존
그런 거 좀 만드나요, 거기? 저희는 포토존은 안 만들고 그 자연스럽게 그냥 한 800m를 그냥 저희 통촌 국민의 그 전적비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예. 동선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에서 역시 또 찍으면 포토존이 됩니다. 예, 예. 호수를 바라보면서 하는. 과장님 이 데코도 역시 미끄럼 방지. 여기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안 되고 그렇게 하자고 치면 그 논슬립이라고 해서 우리 계단에 붙이는 그런 것들 갖다 다시 거기다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고민해봐야 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예, 또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 있습니다. 지금 부교도 그렇고. 하나만 더 주변을 좀 하겠습니다. 속초에서 이 설악산과 일몰을 가장 멋있게 볼 수 있는 데가 여기 있던 건 아시죠? 저희 영남 호수 입길입니다. 예, 그죠? 예. 예, 하여튼 잘 하고 데이터도 다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모니터링을 1년에 한 번씩요? 저희가 이제 방문객 수는 저희 데이터가 매일 같이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네, 번씩 1년에 한 하시고요. 번씩. 주기적으로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 변화가 있으면 꼭 말씀해 네, 네.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이제 끝나셨고 지금부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첫 질의 때 좀 못했던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영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운항 장려금 6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네. 이 작년에는 안 올라왔죠. 올해 처음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은 지원 안 하다가 이제 내년 올해 협의를 도하고 협의가 끝나서 네. 이제 내년부터 다시 또 이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신중히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민간 항공사에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 예산 강원도의회 예산 심의 때도 운항장려금 지원에 대한 그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첫 심의 때 전액 삭감했었어요. 그러다 개수조정 때 살려가지고 60억 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그때 강원도의회에서 이거와 관련된 논의가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플라이 강원에 대한 그 경영 계획 쉽게 얘기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에 예산 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플라이 강원의 중장기 운영 계획이라든지 경영 혁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확신이 있어야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무언가를 좀 내놔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운항 장려금만 타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예산이 들어왔으면은 물론 플라이 강원으로 인해 관광도시 속초나 양양이나 인천 지자체가 뭐 편한 것도 있고 외부에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어떤 향후에 뭐 인근 지자체의 협력 관계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지자체와 그 경영을 이어 나가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가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강원도에서 그냥 인천 지자체 자기 부담금 6천만 원씩 내시오. 그럼 딸랑 내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과장님. 그죠? 요번에 저희가 내년에 그래서 지원하는 플라이 강원 거- 관계자가 네. 뭐 우리 정례회 때나 들어와서 상황이 이러니 지자체 좀 도와주자. 상생관계로 가자.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달랑 자기 부담금 내라 그래서 지금 어디 냅니까 이거? 저희 강릉, 속초, 강릉. 양양. 예. 예. 아마 공통된 의견일 거예요. 뭐 양양이야 틀리겠지만 자주 접촉을 하고 그 관내에 있는 민간 업체니까 그렇겠지만은 속초 같은 경우는 뭐 이 예산을 왜 줘야 되는지 최소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의원님 여기는 플라이 강원이 아니라 TA 항공으로 저희가 지금 네. TA 항공 TA에서 운영하는 노선 2개 노선에 대해서 이제 3억씩 해서 전체 6억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별로 10%를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그럼 개, 이 예산을 갖고 예.
티웨이도 주고 플라이도 주고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T항공이 운영하는 2개 노선에 대해서 양양에서 출발하는 김해 노선하고 목포 노선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예, 그러면 TA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플라이 강은 아예 안 T- 나가고. 예, 플라이 강은 아닙니다. 예. 그건 더 문제가 되죠. 그래도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는 양양공항이 소위 얘기해서 기항 주 공항이고 TA 같은 경우는 양양공항이 주공항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TA를 지원을 한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하려면 예. 우리 그래도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고 우리 지역 공항을 주공항으로서는 플라이 강원한테 지원이 나가야지. 근데 그런 부분에 예, 대한 좀 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한번 잘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진 좀 한번 볼게요. 지나가다 보면 저 1330이라고 아시나요? 예, 예. 가장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것은 이제 관광 안내를 할 때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원 대응하는 게 있고, 저 1330은 이제 전화로 이제 언어권별로 이제 다양한 언어권으로 해서 이제 관광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예, 예. 네. 제가 직접 해봤어요. 저기다 전화를. 아, 예. 전화를 해봤더니 예. 지금 총 7개 나라 언어가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한 곳이 태국어까지 7개국이 되고, 영어, 일어, 중국어는 24시간 통역 서비스가 되고, 나머지 나라 언어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옆에 외국인이 있으면은 예. 그 전화 받은 통역사한테 제 한국말로 주문을 하면은 그 통역사를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외국인을.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영어권이면 영어, 예. 뭐 태국 사람이면 태국,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과연 우리 상인들이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냐 이거죠. 홍보가 돼서. 우리가 그때 크루즈가 왔을 때 중앙시장에 네. 관광객들이 잠깐 들렸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 소통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 예.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 번역기 있고 그러지만은 훨씬 더 편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좀 알려서 예, 예.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러한 번역 서비스가 활용이 좀 돼가지고 예. 자영업자들이 그 언어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 이거를 이제 뭐 자영업자라든가 중앙시장 상인에게 어떤 우선은 이제 지면이나 아니면 방문을 드려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설악동 이제 재정비 사업이 5년간 264억. 예. 기투자액이 이제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 65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이신지. 저희가 이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이라는 절차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다고 치면 내년 한 하반기쯤에 실시 설계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단위 사업별로 한다고 하면 개발구역 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네. 이제 지금 현재 하는 이제 우선 조격공원은 조금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게 도부지구 건물이기 때문에 조격공원에 대한 건 좀 고민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강송 쉼터라든가 그런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 한 7월이면 네. 그 사업비가 이제 사업업자 선정이 돼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제 공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힐링 온천 마을을 만들겠다, 네. 이 전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힐링 온천 마을일 때 그 조격공원 중심으로 가고 예.
숙박업소에 대한 지금 온천 저희가 사업들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상황과 같이 좀 연계가 되는 건가요? 네, 같이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면서 업체하고 숙박업소하고 그 주변에 있는 하체 마을까지도 다 연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좀 구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지금 민간 단위들이 네. 이 사업에 걸맞게 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사실은 지금 거의 운영 자체가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의 관광과 관광 정책에서는 계속 온천마을 만든다고 온천공 제시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계속 있지만 과연 거기 온천으로 지금 소득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좀 몇 개 업체는 이제 그것을 하려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자, 251쪽에 저도 이게 이제 눈에 띄었었는데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관광 월간 매거진하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영상 제작하겠다. 예, 예. 1,7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웹 매거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매월 저희가 이제 그달의 어떤 뭐 제철 음식이라든가 뭐 핫한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월 이제 소개하는 이제 어떤 책자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관광 홈페이지에 올리실 건가요? 홈페이지도 올리고 저희가 관광업체라든가 속초시 전역에 저희가 배포하는 걸로 외부로? 예, 외부로도 저희가 올리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그 문화체육과나 또 자치행정 내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 상당히 거기군요. 죄송합니다. 공보감사 담당관 쪽을 통해서 보면 예. 시정에 관한 이제 홍보와 또 관광 홍보와 보면 그러니까 수단이라려나요? 홍보의 어떤 방법 예. 자체가 거의 비슷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면 추가를 할 거면 뺄 건 빼라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먼지 쌓이듯이 어떤 부분을 지속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속 하던 거 그냥 계속 하고 또 하나 또 올라오는 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누적된 피로감들이 정보를 받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데 정책이 하나 생길 때는 좀 오래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54쪽에 보면 속초 수제맥주 축제가 2,200만 원 나 있어요. 네. 한번 이 축제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건가? 속초의 그 수제맥주 축제라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지속해 나갈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현재 수제맥주 속초에서 이제 업체가 한 2개 업체가 알고 나름대로는 있죠. 이제 네. 자기네 건지 뭐 메리트 있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저희 쪽에서 또 이것이 이제 어떤 이제 조금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하고도 저희가 이게 상품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듯이 저희 현장에서도 이제 오신 방문객들께서 속초 해수욕장을 찾으신 분들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알리는 어떤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역에 네. 굉장히 열심히 어렵게 정말 뛰어다니면서 하고 계신 거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축제라는 이름을 붙일 것과 아니면 수제 맥주 업체에 대한 일자리 경제과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은 좀 저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네.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200만 원 이것이 수제 맥주 그 업체 2군데에 사실은 지원의 몫인 거죠. 그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데 수제 맥주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이 자체가 예산도 그렇고 사업성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들도 그렇고 다 끼워서 사업을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축제라는 이름을 좀 내걸려면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뭔가 성장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관광가에서는 좀 정리하시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역에 있는 향토 기업들 뭐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원 분야는 어차피 이제 몫이 이제 일자리 경제과 몫이 있고 네.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는 이제 뭐 그
어떤 여름에 와서의 어떤 방문객들께서 느낄 때 같이 공유하는 건데 축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이 거기에 저는 이제 뭐 이제 관광과정으로서 한 번도 제가 이거 축제를 수제맥주 축제를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그 전에 어떤 결과를 본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호응도 좋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지만 나름대로는 저희 나름대로 한 해수욕장 내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 예, 거죠. 예, 그러면 속초에 먹거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위들도 있고 예. 일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인가는 다른 예. 건데 왜 수제 맥주의 상황들만 여름철 그 상황들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성을 가지고 지원돼야 되는 거는 좀 공정한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 사항에서 이제 저희가 썸머 페스티벌을 하는데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거기서는 여름에는 뭔가 좀 해수욕장 오면은 뭐 과하지 않게 어떤 흥도 좀 있는 것도 좋을 것이고 뭐 그런 분위기가 썸머 페스티벌 분위기와 그나마 맞는 게 부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10가지, 100가지라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예.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예산들 처음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느 상황부터 보고 있는데 몇 년 차 이것이 지지멸렬한 상황들인 거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의 여러 가지 업체의 상황들과도 예. 그건 한번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에 좀 빠진 부분을 네.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수욕장 백사장 모니터링 조사 용역 예. 뭐 적은 금액이에요. 300인데 이건 해마다 하는 모니터링이에요? 아, 이거는 개장 전에 그 해수욕장의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뭐 이제 어떤 게 운영하기 전에 사전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장을 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예. 아, 그래서 위험 요소? 예, 위험 요소에서 이제 뭐 적재적소에 여기다가는 수송안전 요원을 뭐 이제 검토를 해서 여기다가 안전 요원을 더 배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 전에 한 개장 2주 전에 그러면 예. 해마다 이제 여기 해수욕장 개장 전에 네, 필요한 그렇습니다. 돈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위험성 평가도 똑같은 건가요, 맥락이? 그럼 네, 해수욕장 예, 예, 두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 용역이 1,300이 또 올라왔습니다. 위험성 평가. 예, 예. 속초 해수욕장 백사장 예. 모니터링이 300이 올라왔고 아, 모니터링은 죄송합니다. 매월 저희가 모니터링은 매월 하고요. 백사장 예, 예, 인원 모니터링은 이제 어떤 이제 그 바닷물이 모래사장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들어오는지, 예, 육상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모니터링 조사를 하고 위험성 평가가 이제 하기 전에 위험 요소 예, 세계 해수욕장 해수장에 대해서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화장실 야간 청소 용역이 1,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속초 해수욕장 화장실 야간 청소 용역 예. 243페이지 예, 1,000만 원이 올라왔고 244페이지 보면 속초 해수욕장 화장실 4호장 유지 및 관리비가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 환경 정비 청소원이 3명이 있어요. 예, 저희 세 분이 계시네요. 네네. 그럼 이 야간 청소 용역이라는 게 그거는 뭐죠? 개장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낮에는 청소요원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용역을 줘서 맞습니다. 용역 업체가 예, 와서 야간엔 청소를 하신다. 예, 개장 기간 동안만. 개장이 네, 며칠간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45일? 한 45일에서 50일 정도는 됩니다. 아, 예, 이 돈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지보수 관리는 관리비이고 소모품비 뭐 이런 거 소모품비 이런 거, 이런 거에서 2천만 원 나가고 네, 네. 아무래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소금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많이 예, 교체할 많이 수 있는 교체가. 상황이 발생하죠. 방문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꼭 필요한 경비인지 예, 맞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인지.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리 요트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여가 선형 내지는 이제 요트가 많이 보급화가 될 것이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주춤했는데 속초항 요트가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0척 중에 네. 이제 예비로 5대는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25척에 대해서는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용자들이 그 수입은 이제 여기 사용하는 사용료, 예. 수입은 강원도로 수입이 그 수입 체계가 강원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기 때문에 강원도로 다 수입은 다 그렇죠. 강원도로 가고 저희가 이제 관리 운영비는 저희가 인건비는 인건비하고 저희가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좀 형평성 벗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네. 이제 그 한동의 본부에다가 네. 이것에 대해서 네. 사업비를 우리가 징수해서 보내는 만큼 어느 정도 그렇죠. 인센티브를 경비 달라고. 빼고 나머지 이익에 벌써 보내줘야지. 어떻게 속초시가 이거를 부담을 하면서 속초시가 물론 관광 효과도 있겠고 그 이제 요트 타신 분들이 배를 하러 오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 인건비 내지는 한동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꼭 예, 건의해 주세요. 네. 운영비 정도는 속초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도에서 책임져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제 건의를 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이거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네. 물론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더라도 5천만 원 다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쓸 일이 많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도에 부담할 부분이다. 속초시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징수 교부금 쪽으로도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활성화되긴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니까 거기 가도 좀 뭐랄까 운영 안 할 때는 음침하고 막 이러던데 운영하니까 그래도 생기가 돌더라고요. 네, 이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케이블카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예. 사유지 편입과 관련된 이제 부지 보상과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관련 민원 사항은 업체 측에서 그 주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죠. 네, 예, 예. 제가 어제 좀 밤늦게 과장님께 문자로 하나 보내드렸는데 네. 현수막 걸린 거 보셨죠? 근데 오늘 아침에 뭐 철거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철거야 일반인이 현수막을 걸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저 아침에 이제 일반인이 확인해보니까 그 공공 예, 게시물 장소에 걸지 않으면 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반대했다고 철거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일요일 날 현수막이 이제 게시가 돼서 예. 저번 주에도 사실 게시가 됐었단 말이에요. 게시될 때마다 이제 철거가 됐는데 예. 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가 아쉬움을 이 업체 측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과 소통을 안 하잖아요. 계속된 이런 그 주민들의 이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케이블카와 관련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케이블카 춘천의 사막산이죠. 케이블카를 현장 답사를 좀 다녀왔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부지 확보, 운용 체계 이런 걸 직접 그 몸소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아직 다른데 사막산은 아직 안 가봤는데. 가장 네. 최근에 생긴 겁니다. 아, 그러나요? 예. 민자가 지금 30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네. 그 30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 업체 측은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된 부분이라든가 그 레일, 예. 그 거리 직접 체험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네.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근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케이블카가 부지 확보라든가 노선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근데 우선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은 뭐 제가 이제 그 사업자 입장이 아닌데 하여튼 부지 확보는 나름대로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사업자가 뭐 사업을 투자할 때는 나름대로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이득이 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네, 저는 경쟁력 있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사업체 했었거든요. 측과 뭐 사업자 측에 대해서 얘기할 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다고 치면 일단 이제 사업이 네. 들어오려고 하면 예. 저는 주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왜 그 민원 대응과 관련돼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민원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 업체 측의 이 대응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의원들 접촉하는 부분도 네. 제3자를 통해서 참 잘못 전달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유지 편입 부지 이제 보상과 관련된 거, 프라이버시 침해 민원 그리고 이제 소음 관련 민원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그 주민을 대상으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돼서 잘 전달해 주시고요, 내용을. 네. 그리고 이제 바다 향기로와 관련돼서 제가 좀 한 가지 이제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바다 향기로 그 인근에 리조트가 뭐 어떤 리조트가 지금 영업이 참 잘 되고 있는 리조트가 들어와 있는데 기부 체납 형식으로 해서 일단 우리 시에 이제 이관이 됐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어민들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뭔지 잘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바다 연기로 관련돼서 네, 네. 파손 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계신 점은 잘하고 계시는 점인데 조업을 나갔다가 어민들이 네. 바다 향기로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이게 한 70년 만에 이제 66년 만에 이제 개방이 됐고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외부 통제가 되다가 개방이 됐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이 없다. 지금 인공 구조물 때문에 상당히 그 자연 그대로 이제 바위 모습도 지금 보이질 않고 상당히 그 경관 훼손이 되는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복구되는 과정 중에 자연 친화적으로 좀 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자연 친화적이라는 게 현재 그 저희가 이제 녹이 너무 많이 쓸어서 네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멘트 구조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멘트 구조물이요? 구조물 자체가 네네. 지금 바위와 색깔 차이도 나고 뭐 녹이 나는 건 당연히 네. 그 미관상 안 좋은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어민들께서 조업을 하시면서 바다 네. 연기로를 바라봤을 때 예. 사실 어떤 특정 업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서 그 우리에게 이관을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사실 그 위치에 지금 리조트 영업을 하면서 본인들 객실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용자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본인들 그 네. PR 하기도 좋고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서 속초시에 그렇죠. 기부 체납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성의가 없다. 그리고 1분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속초시와 상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3, 40년 전에 땅 사놓고 그 차액 다 본인들 그 이득으로 다 가져가고 주민들을 위해서 상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 향기로 시에서 떠안아가지고 지금 예산 계속 집행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대형 그 리조트들이 그 속초시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 지금 수익이 나게 되면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 수익금이.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복구가 완벽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돼서 구상권 청구를 확실히 하셔서 예. 제대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전체 네. 한 이번에 들어가는 보상 비용이 한 9억 4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것에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별도 수임을 해서 네.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최종 결심이 나서 증빙 자료도 다 확보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요번에 언론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또 뭐 코로나가 완화가 좀 됐는지 몰라도 단풍철 요때 설악산 관광객이 좀 늘었더라고요. 소포. 그 데이터는 보셨나요? 언론에 언론 나왔던데. 데이터. 그리고 뭐 주요 관광지로서는 뭐 우리 관광수산시장이 있고 속초해수욕장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세 개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 개 중에서도 우리 속초를 온다 하면 설악산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 그동안 이제 속초시 가장 큰 현안 사업인 동서 고속화철도도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고 얼마 전에 물 문제도
물 자립도시 선언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30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설악동 관광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서부터 설악동 재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설악동 재건 사업 관련된 투자 내역을 보면은 설악 온천마을 힐링 휴 조격쉼터에 100억 제일 많죠. 예. 설악 온천마을 산책로에 55억, 소공원에 20억, 야간 경관 개선 사업 58억, 설악동 안내 홍보 간판 정비 4억,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도입 약 10대 4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반 시설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악동 활성화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머무르는 관광객들이 그 여건을 맞춰주는 게 가장 시급한 거죠. 기반 시설은 그 두 번째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숙박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같이 가면 좋지만. 근데 현재로서 여러 가지 관련 법규상 예산 지원을 통한 숙박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그 설악동 숙박 시설들을 개발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죠, 그죠? 예, 관심 많으신 그런데 분들이 거기가 없죠. 지금 핵심 상권인 그 B지역 상가가 일반 상업 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거기가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이상은 투자 매력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가 지역에 다 숙박 시설들이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고도 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사업자들이 투자 대비 이득이 없는데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동안 설악동 재건 사업 외에도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원 사업들이 많았어요. 다 기반 시설들이었습니다. 그죠? 네. 데크 사업이라든지 간판 정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다 해줬단 말이에요. 기반 시설을.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안 와요. 근데 설악동 재건 사업 역시도 기반 시설 사업으로 가지만은 과연 이 기반 시설을 해놓는다 그래서 오겠냐 이거예요. 나무가 있으면은 줄기에다 약을 줘야 되는데 가지에다가만 약을 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틀렸나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것들은 지금 못 건드리고 있고 그 주변에 그냥 기반 시설 정도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이 물 붓는 게 이 설악동 사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설악동 주민들하고 난상 토론을 해보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다가 도움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요 정도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가. 저희가 지금 이게 몇 년차 사업입니까? 지금 2024년도까지 한 260억 들어가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사람들이 안 오면은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한다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겠어요. 글쎄, 원래 달라고 그래서 260억까지 내려줬는데 물론 매칭 사업이지만은. 이 사업비가 저희는 이게 마지막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네. 이제 한 번도 어떤 이 정부의 사업을 받아본 적이 그러니까 정부 없었는데 쪽에서도 더 이상 네. 예산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의무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려하셨듯이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뭐 일부 숙박업소를 뭐 개수를 줄여주면 그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아니, 뭐 그래서 이런 제가 대안을 얘기하잖아요. 지원하자는 게 법으로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업 지역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 있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는. 이게 오히려 예. 그거 이제 저희가 또 그 간담회를 해보면 예. 반대가 많습니다. 어떤 오히려 반대가 있습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저기 고도 높이를 지금 이제 21m로 지금 제한을 했거든요. 한 2분만 더 쓸게요. 21m로 제한했는데 이거조차도 더 이제 만약에 한다고 좀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면 어떤 투자자를 위해서 어떤 걸 좀 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주민들의 대안은 뭡니까? 대안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이 정도에서도 어떤 투자자가 있다고 치면 의지만 있으면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도를 높이를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거의 저희가 상인 단체를 다 투자자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투자자들? 투자자들도 저희가 지금 설악파크 쪽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전 설악파크 업체도 현재 높이만큼만 해주면 자기네가
저기 제가 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투자자들이나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예. 되는데 네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지역 일반 상업 지역에 대한 어떤 제재를 약간 좀 풀어줘야지만 완화가 돼야지만 투자자도 매력 있는 투자처가 되고 그걸로 통한 숙박시설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그래서 것들을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저기 층고 제한이 그러니까 높이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7층으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7층이 몇 미터입니까? 7층이면 최대 한 층에 30m? 3m가 아니라 3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4층 그것은 이제 규제가 없기 때문에 7층이라는 것만 있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높이가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 예. 고민하고 돈은 있습니다. 돈대로 쏟아붓고 사람은 안 오고.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247페이지 좀 볼게요. 그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제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방원우 의원님이 지난 8월 달에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과 관련된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네. 내셨어요. 예. 거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그동안 인원수로 제한이 돼 있던 지원금에 대해서 속초 시장이 인정한 관광객이라고 이렇게 변경이 된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내용을 알고 계시죠? 속초 시장이 인정한 그 전에 이제 네. 2조 5항에 단체 관광객이란 예. 20명 이상의 내 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속초시를 방문한 관광객을 말한다. 단체 관광객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예. 개정안에서는 단체 관광객이란 숫자를 뺐어요. 내 외국인으로서 속초시정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20명이 아니고 10명도 단체 관광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정안의 취지는 뭐냐면은 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우리 지역의 관광업계 침체를 좀 도와주고자 하는 게 이 본연의 취지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관광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뭐 코로나가 계속 이제 장기화돼 갖고 많이들 어려운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개정안이 이렇게 조례가 됐는데 예. 이 보상금 지급 기준 있잖아요. 예. 그 별표로 돼 있는 거. 네. 거기는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원 기준이 20명 이상서부터 돼 있단 말이죠. 예. 20명 이하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없고. 그래 궁금해갖고 지금 여쭤보는. 이게 저희가 여기 지금 의원님께 말씀하시는 거는 속초시장이 일정 정한 인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 별표에서 조금 완화시킨 것이거든요. 아니 개정안에는 예.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단체 관광객으로 본다는 개정안으로 해서 숫자를 뺐잖아요. 예. 숫자를 그런데 이제 별표에는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기준을 보면은 이제 처음 1인당 숙박 20만 원 지원하는 게 20명 이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정안하고 별표의 보상금 지급 기준하고 맞질 않지 않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최소의 기준을 단체 관광의 기준은 여기 다음 그냥 2조 5호에서 이렇게 했지만 정의에 담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일정 인원이라는 일정 인원 이상이라는 것은 별표에 있는 20인을 기준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개정안의 지난번에 취지는 20명 이하도 단체 관광으로 볼 아닙니다. 수 있는 여력을 융통성을 발휘를 하라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방원호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원 기준은 똑같단 말이에요. 저희가 개정안하고.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인원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20명으로 인하를 시킨 것이거든요. 최소 기본적인 10명,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정원의 최저 기준 인원수는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수는 맞춰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20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준을.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예.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정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최정현 의원님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 설악동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다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우리 설악동 재건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 관련돼서 그것만으로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굵직한 민자 자본을 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던 과정에 과장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뭐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층수 제한 이런 거를. 네, 네.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네, 완화시키는데 예. 저는 거꾸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거에 대한 무슨 근거 자료가 있으면 예. 회의 끝난 다음에도 뭐 간담회 결과라든지 네, 이런 거 네. 예.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43쪽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여쭙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 전에 여기 수상안전용품 중에 해파리 방지망하고 레스큐 튜브 구입비가 있는데요. 네. 이것과 지금 별개로 보면 뭐 썬베드 구입 비용부터 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용품들은 관리하고 자 레스큐 튜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썬베드 이게 왜 필요하죠? 레스큐 튜브는 수상안전 요원 아 관리를 그건 위한 별개로 제가 수상안전이고, 말씀드린다고요. 아, 수상안전 요원은 지금 저 관과에서 그렇죠. 지금 관리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리고 썬베드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받고 그 파라솔 밑에 네. 선베드를 이용하려고 하면 네.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 이제 올해 이용을 이제 작년부터 운영을 해보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선배들 구입하신다는 얘기, 추가로 구입하신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마지막 시간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네, 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여기 그 용품과 관련돼서 또 관리 주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예산이 관가에서 집행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어때요? 그게 그 예산 체계 자체가 네네. 그네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건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구입을 구입해서 해서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해야 운영을- 된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돼 있다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네. 250쪽에 그 문화관광 해설사 이제 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활동비가 64,12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일일 활동비를 6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그 해설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협의를 한 결과 그네들하고 이제 최저임금 매년 단가 오르는 대로 네. 근무한 시간만큼 1시간당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00 얼마,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단가로 해서 8시간씩 하는 걸로. 아, 그렇게 잡았나요? 그 예. 최저임금으로 예, 예, 예. 8시간 네, 하루 네. 그렇게 일일. 잡았네요. 예. 예. 저희가 보면 이제 그 공원독지과 쪽에 뭐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숲해설과 같은 경우는 하루 그러니까 회당 7만 원 정도로 이제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그냥 최저임금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높여서 책정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거보다 이제 낮춰질 때가 네.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64,120원까지 됐던 부분 좀 궁금했었고 조금 한번 올리실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좀 죄송합니다. 제안을 드리면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의 복장이 조끼를 지금 입고 겨울에는 이제 잠바를 하나 또 이제 네. 구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뭐 춘추 하절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절기에도 그 모자하고 네. 모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티 정도가 제공이 음. 됩니다. 티셔츠가. 아, 그렇죠. 해서 네. 저는 이 복장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조금 좀 낭만도 있고 문화적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결국은 뭔가를 안내하고 그럴 때 네. 속초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건 사람이 보여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복장에 대한 것들도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는 이제 한번 좀 저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의 바람은 좀 나름대로 속초의 이미지를 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또 활력면에 있어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도 본인들이 이제 퇴근 후에도 활동 후에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좀 담다 보니까 아, 네. 예, 그래서 근데 좀 구분 지어 다릅니다.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 당사자의 의견이 최소한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당사자 분들은 점퍼를 입어도 그냥 내가 일상에서도 좀 그냥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만
이 정책의 방점은 저희가 속초시에 대한 문화 관광 해설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에 그 의복은 좀 사용되되 꼭 그때만 입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입으시는 것에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을 네, 저희가 티 하나를 골라도 디자인도 그렇고 예. 점퍼를 해도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제안을 좀 따로 좀 가시었으면 참 좋겠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 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질의가 많으셨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위원장이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랑호에 2019년도 대형 산불로 별장 콘도 27개가 전소가 돼서 그것이 지금 그대로 시민들께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속초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영랑호 리조트에서 그 손실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올해까지 12월 달까지 감정 평가를 완료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최종. 잠시만요. 예. 감정평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저는 아직 끝났다는 연락은 못 그게 받았었고요. 아직 예. 시에서 그거 파악 안 하고 계세요. 12월 말일까지라고 저는 그거는 들었습니다. 12월 말이라는 거는 예. 증거 보존을 그때까지 신청해 놓은 거고 예. 감정평가가 끝나면 증거 보존이 끝나는 건데 그거를 감정평가 끝났는지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고 예. 그러고 나서요. 하게 되면 그 소유자인 그 영랑호 리조트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또 동의, 그 본인들의 소유라고 하면 그네들 영랑호 리조트에서 바로 뭐 철거가 가능한데 그 한 채당 공동 소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네들에게도 협의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 뭐 철거든 동의가 된다고 본인 소유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이제 그 공동 소유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다고 하면 철거 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또 법적 대응을 환자를 상대로 소송한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27개 중 신세계 소유가 몇 개예요? 글쎄, 신세계 그건 바로 소유- 철거 가능한 거죠? 뭐 하여튼 뭐 그것은 그 신세계 자기네가 동의가 다 절차가 진행된 것은 그게 결과 끝나게 되면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거는 소유자들의 예. 동의가 필요한 거는 신세계 단독 소유가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신세계가 단독 소유한 거 그게 몇 개죠? 제가 한번 확인했죠. 그거는 예. 이제 이 증거보존 절차 끝나면 바로 예. 철거 가능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영랑호 생태 탐방로와 이제 영랑호 호수 윗길과 관련돼서 이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저는 근데 이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취지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북부권이 남부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고 특히 이제 관광 인프라 부분도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랑호에다가 이제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과연 이걸 북부권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부터 숙제란 얘기란 말이에요. 과연 지금 남쪽과 북쪽에 주차장들이 있으면서 차량들이 어떻게 진입되고 그 차량들이 나가서 또 속초 어디로 빠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가지고 예. 정말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네. 만든 이 부교가 지역 경기에 반드시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계속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은데 예산 심의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 제가 가급적 말을 좀 참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준비해 주신 이명희 과장님, 그리고 박정우, 송태영, 김영석, 이경선, 김지웅, 이희재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